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그 아마 그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네. 사람일 텐데 사실 그 당대에는 최고의 지식인이요 교사로 알려졌던 사람이고 이 소크라테스가 학교를 세우고 5년 뒤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입니다. 그러니까 플라톤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잖아요. 근데 당대에는 플라톤은 일종의 마이너리티 쪽이었고 메이저를 이루고 있던 사람은 이소크라테스였습니다.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너무나 그 잘 가르쳐서 학생들 잘 가르치고 그 이소크라테스에서 배운 사람들은 여러 폴리스에서 지도자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역에서 이소크라테스한테 배우려고 왔다고 그래요. 수사학이라고 하는. 그래서 그 지도자가 됐을 때 청중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고 설득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0회 올림피아가 열렸을 때 기원전 380년인데 그때 아주 그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이제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연설문을 써주고 그 연설을 정말 잘하는 연설가를 내세워서 했는데 그때 그 연설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. 우리 그리스인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을 합해서 우리의 그 내부를 농단하고 있는 페르시아를 치자. 이게 엄청난 얘기죠.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힘을 합해서 저 건너 페르시아를 치자는 거예요. 그 기원전 490년, 480년 쳐들어왔을 때 그걸 간신히 막아내는 거는 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직접 쳐들어가느냐.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었습니다. 그때 이소크라테스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 그 과거를 회상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. 우리 할 수 있다. 우리 조상들도 했지 않느냐. 우리 조상들 페르시아 쳐들어왔을 때 힘 앞에서 막아낸 건 있지만 우리가 건너가서 쳐들어갔던 적이 있나? 라고 의아해할 때 떠오르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? 저는 있어요. 뭔가요? 트로이 전쟁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 또는 전설, 신화로 가지고 있는 게 트로이아 전쟁이죠. 그렇죠. 그 트로이아의 왕자였던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궁에 와서 스파르타의 왕비를 납치해가지 않습니까? 이건 정말 오만불손하고 무례한 행동이죠. 그 정도로 트로이아가 이제 강했던 나라였던 거죠 당시에. 트로이아를 치기 위해서 그리스가 연합군을 구성하고 가서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트로이아를 정복하게 되죠. 사람들에게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. 아까 여기 보니까 책이 있다.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. 그렇죠. 호메로스의 일리아스, 오디세이아 이게 다 이제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고 그만큼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그리스인들의 기억 속에는 그 속에서 활약했던 아킬레우스라든가 오디세우스라든가 또는 그 아이아스 뭐 이런 네스토르 이런 그 뛰어난 영웅들은 일종의 교육의 컨텐츠로 사용된 만큼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. 이 이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그 기억을 현실로 소환합니다.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냐. 힘을 합해서 넘어가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.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던 사람이 그 미케네의 왕이었던 아가멤논이었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소크라테스가 나중에 그 아테네에서 축제가 였을 때 또 한 번 연설을 합니다. 판 아테나이아 축제라고 하는데 그 축제에서도 그 그리스 전역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같이 즐겼대요. 거기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. 우리 그리스인들이 힘을 합해서 페르시아를 치자. 그 옛날 트로이아 전쟁을 이끌던 아가멤논을 생각하라.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줄 제2의 아가멤논이 나와야 한다. 그리고 우리가 페르시아를 치는 건 그 제2의 트로이아 전쟁이 될 것이다. 이러면서 연설을 한 거예요. 굉장히 강렬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이라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그냥 정말 배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항상. 그게 우리는 신화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역사고 자신들의 뿌리고 전통이죠. 그 얘기를 하면서 이소크라테스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
그리스 전역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뛰어난 지도자들의 찾는군요. 편지를 보내요. 그 연설문을 쓰고 네. 그 당신이 관심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짜주겠다.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람들 중에 그 시라쿠사라고 지금의 시칠리, 이 시칠리아에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를 기반으로 당대 지중해 서부를 주름잡던 카르타고와 싸워서 승리를 거뒀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저 사람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구나. 참 멀리까지 구하려고 노력을 했네요. 시칠리아면 정말 그리스에서는 당지로서는 그렇죠. 먼데. 그리고 아테네 지도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테네 지도자들에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아테네 그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에 있는 왕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. 당신과 우리가 싸우고는 있지만 당신 그 싸웠던 전력도 있지만 당신이 나서서 그리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한번 쳐봐라. 어떻게 보면 좀 사고의 틀과 이런 시각이 아테네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그리스 세계 전체로 이렇게 확장됐던 나름 선구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굉장히 그 급진적인 얘기를 했던 거죠. 네. 그리고 어디까지 보내냐면 아테네에서 멀리 북쪽으로 떨어진 마케도니아까지 필리포스 왕에게 보냈는데 이 필리포스 왕은 그 편지를 받고 그 반응하기 시작.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실제로 그 북쪽에 그 당시에 그 팔랑크스 전법이라는 걸 이 사람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 마케도니아 주변국을 점점 정복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. 사실 그 이소크라테스가 그 점을 주목했던 거죠. 저 사람은 정말 추진력도 있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그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그렇죠. 우리가 주목하면 사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걸 주목하고 필리포스에게 얘기를 했는데 필리포스가 그래서 그 반응했고 그 지금도 그 이소크라테스가 필리포스에게 보냈던 편지 2통 그리고 굉장히 장문의 연설문이 있습니다. 그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이걸 통합하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필리포스가 정말 그 상당 부분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테베도 정복하고 그리고 그리스 전역을 통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페르시아를 치려고 하는 그 전략도 세우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만 암살을 당하죠. 그랬죠. 그래서 그 꿈이 그 사그러드나 이제 끝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필리포스의 아들이 그걸 이제 받게 됩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이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해보겠다. 기록에 의하면 일리아스를 정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말 평생 가지고 다녔다라고 돼 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서양 철학사의 한 획을 그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죠. 그 알렉산더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일리아스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필사해서 준 책이 있다고 합니다. 그 두루마리겠죠. 그걸 평생 갖고 다니면서 두 가지로 활용을 했대요. 하나는 이 일리아스에 나와 있는 전투 장면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게 전략의 지침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또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영웅들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킬레우스죠. 그 트로이 전쟁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아킬레우스고 그 아킬레우스는 지금 일리아스 이런 책을 남겼듯이 불멸의 이름이 됐는데 나는 아킬레우스를 뛰어넘는 업적을 남겨야겠다.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려면 그 트로이아로 넘어갔던 것처럼 페르시아로 넘어가야겠죠. 그리고 거기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큰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. 그 알렉산더는 그런 점에서 보면 알렉산드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그런 그 영향을 받았고 교육적으로 또 이소크라테스에게서 물론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편지를 받고 또 아버지에게 남겨진 편지들을 읽으면서 그 페르시아 정복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꿈을 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겨우 20살의 나이에 왕이 돼서 그
그리스 전역을 통합하게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소크라테스의 그 이념, 정치적 이상을 알렉산드로스가 실현한 것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코린토스 동맹을 결성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10년 동안 그 페르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물론 이집트도 페르시아의 영향하에 있었지만 이집트 거의 전체를 다 정복하고 지금의 인도 서부까지 가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게 되죠. 그리고 기원전 323년에 그 참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겨우 33살이에요. 네. 저보다 한참 어린. 33살의 나이에 죽게 되는데 우리는 그 기원전 323년까지 살라미스의 전부터 알렉산더로스 대왕이 죽은 기원전 323년까지를 고전기라고 부르긴 합니다.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이후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헬레니즘 시대인 거잖아요. 그렇게 보면 이제 이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과 여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은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리가 오늘날 지형적으로 그리스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 그리고 에게해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 문명을 사실은 이제 인도까지 지중해 전역으로 전파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 헬레니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헬레니즘에서 이즘은 주의, 이념 이런 거잖아요. 그 앞에 있는 헬라스라는 말이 중요한데 헬라스가 사실 그리스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. 그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 사람들의 공식 명칭은 헬라스 민주공화국이거든요. 헬라스 즉 그리스 문명이 세계 전역으로 퍼진 시기,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헬레니즘을 만들었던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상당히 그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얘기했던 살라미스 해전부터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죽었던 그 시점까지의 성과를 이제 전파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성과가 이루어진 시기를 우리는 고전기라고 고전기. 예. 네.